경제전쟁의 핵심은요, 경제전쟁의 주축은 누굽니까요? 신구 세력입니다. 신구 세력이요. 기존에 그러니까는 이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미국과 떠오르는 그러니까는 신흥 세력, 중국과의 전쟁이죠. 뭐 그 나머지 국가들이 그러니까는 무슨 뭐 경제 전쟁을 그러니까 주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경제 전쟁의 중심은요, 경제 전쟁의 이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 생태계에 대한 주도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제를 그러니까는 그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려면은요, 과거에 20세기의 선진국가들의 경제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선진국가의 경제 구조는요, 뭐냐면요, 원래 선진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대사회의 국가 개념이 그렇듯이 주권국가 개념이잖아요. 선진국가는 어떤 게 선진국가냐면요, 자신은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때 자신은 다른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주권국가라는 게 뭐예요? 자기들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국가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경제를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의 간섭을 안 받고 다른 나라의 위협을 안 받을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가들은 뭐냐면은 독립적인 이게 완결성을 갖는 경제 생태계를 만듭니다. 자, 구체적인 좀 예를 들게요. 예를 들게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많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경제 생태계를 얘기를 한다면요, 이런 겁니다.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는요,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림으로 먼저 보여준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처음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우리가 어떤 걸 이용했죠? 이동전화기를 이용했잖아요. 코드리스 폰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이동전화기요. 그런데 어느 기업이 이제 새로운 상품을 이제 그러니까 상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구상에 없었던 상품이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상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전화기 있을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2007년도 그러니까는 6월달경에 그러니까는 애플이 아이폰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그 출시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세상에 없었잖아요. 그럼 처음 그러니까 지구상에 없는 그러니까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면 스마트폰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기업에서 기획을 할 때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상품이냐? 그 상품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되겠죠. 데피니션이요, 그러니까요.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라는 것을, 기존에 없었던 상품이니까요. 예? 없었던 상품을 구하려면 이 상품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 성격부터 규정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냐면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정의한다릅니다. 개념을 정의하는 거죠. 혹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상품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상품이니까요. 네? 이건 어떠한 상품이 될 것이라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구하겠습니까요? 그럼 그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부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조하는 거라든가 그 상품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에 필요로 하는 기술들,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다 검토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는 부품, 소재, 장비들 그리고 그 부품, 소재, 장비를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쭉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조 과정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품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제품을 디자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부품들도 있을 수 있겠고 과정이겠고, 그렇죠? 상품을 완성하는 단계 속에서 이 상품이 제대로 기능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죠? 이 전체 과정이 그러니까는 선진국가는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디자인 부분에서 애플, 인텔, 퀄컴 이거 다 미국 회사잖아요.
이와 관련된 제품을 그러니까 반도체를 그러니까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입니까? 자일링스라든가 시놉시스라든가 주케는 일본 저거죠.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는 이것도 미국 회사들이 있잖아요. 제조 부분은 우리나라 삼성이 굉장히 제조 부분의 강자잖아요. TSMC와 더불어서. 삼성은 메모리고 TSMC는 그러니까는 소위 파운드리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도 인텔과 마이크론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제조 부분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불소가스, 우리 작년이래. 2019년도에 아베가 그러니까는 수출 규제할 때 많이 들었었던 거죠. 불화가스 뭐 이런 것들이 애칭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반도체 이제 보복한다고 해가지고 나왔었던 거. 그것도 여기 보게 되면은 에어 리퀴드는 프랑스 회사고요. ASML 같은 경우 네덜란드 회사죠. 유명한 그러니까 극자외선 노광장치 만드는요. 그다음에 램 리서치는 미국 회사고 썸코는 그러니까 이건 일본 회사지만은 근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미국 회사. 그렇죠? 그다음에 KMG 케미칼스도 이것도 이제 미국의 이제 화학 회사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미국 회사들이 제조 부분에도 있죠. 그 다음에 포장 조립하는 부분, 이거 테스트하는 부분입니다. 반도체를 그러니까 제품을 냈을 때 테스트하는 건데, 테스트하는 서비스를 하는 건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암코라든가 JCET 같은, 이건 미국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체 과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단지 뭐냐면은, 이 과정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조 과정이라든가, 테스트 과정 같은 경우는 디자인 부분보다는 부가가치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달하면서 기업이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하죠. 더군다나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이전에 지난 한 25년간 동안 한 1990년대부터 글로벌화를 하면서는 소위 말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경우가 싱가포르에다가 그러니까 이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비용을 전략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기업체들 보게 되면 IBM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과정을 다 그러니까는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아니면 팹리스라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 반도체가 여러 군데 사용되잖아요. 스마트폰도 사용되고 컴퓨터도 사용되고 심지어 자동차도 사용되고 많은 경우에 반도체가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되어지는 부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다 다를 게 아닙니까? 그걸 설계하는 거죠. 그게 이제 팹리스죠. 팹리스. 예? 이게 가장 고부가 가치 분야들이죠. 고부가 가치. 예? 이 설계하는 능력, 제품을 설계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 설계한 거를 위탁 생산. 그걸 그냥 생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운드리죠. 이게 이제 TSMC가 세계 최고고, 삼성전자가 여기에 뛰어들어가가지고 2025년까지 1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별로 성적이 별로 그렇게 지금까지 만족스럽지 못하지요. 그렇죠? 파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OSAT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이제 조립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기능하는 걸 테스트하는 서비스 하는 이런 업종이지요. 업종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 과정을 미국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가라는 것은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다 갖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한 부분만 하게 되면은 보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복을 한 게 바로 뭐냐면은 부품이라든가 소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생산 능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보복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반도체에 그러니까는 강자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자이긴 하지만은 전체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 확보하고 있는 산업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진국가는 이 전체 산업 구조 전체 산업의 전체 과정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보복을 안 받을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 속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한테 우리가 의존을 하고 어떤 과정, 어떤 부문을요, 우리가 그 부분이 없으면은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베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수출 규제 했듯이 반도체 관련 부품 소재 이 수출 규제를 했듯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진국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 전체 과정을 다 갖추려고 하죠. 그게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 이런 경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새로 떠오르는 신흥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제조업 시절에는 선진국처럼 그러한 그러니까 경제 생태계를 못 갖췄지만은 지금 미래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기들도 그러니까 선진국과 같은 산업 생태계,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기 전에 미국은 그것을 그러니까 중국의 그것을 좌초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이 전쟁인 겁니다. 왜? 산업 생태계가, 경제 생태계가 완성형으로 되게 되면요. 자기 완결형이 되게 되면은 보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으로요. 경제적으로 보복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경쟁력이 그러니까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